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준호 대리 전기맨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마스코트 캐카맨입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환경 건물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전문가 홍의선 책임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요즘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지구 온난화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적인 건물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요. 저는 친환경적인 건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대요. 연구원님 말씀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온실효과는 생명체가 지구에 살 수 있도록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온실효과가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지난 100여 년간 인간 활동으로 과다하게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온실가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라 이산화탄소를 주요 온실가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즉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2년 기후변화 협정을 맺고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을 채택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하로 유지하고 이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고 쾌적하게 지내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더운 게 제일 싫거든요. 지금도 너무 더워요. 네, 바로 있습니다. EMS죠. 간단히 말해서 낭비되는 에너지는 막고 필요한 곳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똑똑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EMS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EMS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정보통신 기술과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상업용 빌딩, 공장, 주택, 사회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흐름과 사용의 시각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통합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MS는 적용 대상에 따라 공장에 적용하는 펨스, 빌딩에 적용하는 뱀스, 가정에 적용되는 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전기세 폭탄과 난방비 폭탄을 피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우와, 저한테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그럼 탄소 중립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주목해야 됩니다. 캐카맨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디죠? 회사? 아니면 집? 그렇죠. 아무래도 건물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건물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나요? 한 20%? 20%보다 많나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저는 한 40% 정도? 네, 거의 맞추셨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세계 건축 및 건설연맹 2020년 현황 보고서를 보면 38%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배출되는 탄소 비율이 건설 단계에서 20에서 30%, 운영 단계에서 60에서 80%, 유지 보수 단계에서 5에서 10%, 해치 단계에서 1에서 5%를 차지합니다. 즉, 운영 단계가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EMS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탄소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냉방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하여 에너지 효율적 사용으로 탄소 배출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녹색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로 에너지 건물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와 아산에 있는 중앙도서관, 그리고 현재 한 6천여 개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했어야 했네요. 그럼 제로 에너지 건축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30년에 93조에서 107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시장 규모는 180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뱀스를 포함해서 EMS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앞으로 EMS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EMS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EMS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공조 냉난방 설비에 대한 기능 이해와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리를 위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응용 교육을 수료한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EMS 협회에 EMS 분야 교육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은 어떻게 EMS의 전문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건물 제어 시스템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에너지 진단과 시스템 제어 엔지니어로 활동하면서 설비 운영 이해와 제어 역량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공학을 전공하여 리드 AP와 CMVP 자격을 취득하여 건축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EMS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현명한 에너지 사용법 EM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EMS 전문가가 많이 생긴다면 환경도 살리고 내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선도하는 한국 EMS 협회. 오늘은 박병훈 사무총장님과 EMS 전문가가 되기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EMS 협회 박병훈 사무총장입니다. 한국 EMS 협회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스마트 공장과 산업단지, 건설사업, 소프트웨어 기업 등 다양한 EMS 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EMS 산업의 보급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EMS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건축공학, 전기공학, 전자, 에너지, 설비, 환경, 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의 학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EMS 자격증 취득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한국 EMS 협회에서 주관하고 시행 중인 벤스 운영관리사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협회는 EMS를 통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